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6시 48분이네요. 오늘은 좀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신고가가 나오면서 오늘도 좀 양시장이 좋았죠. 신고가가 나오면서 고객분들이 조금씩 좀 급해지는 이런 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느낌은 어떻게 드냐면 이제 고객분들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느끼는데요. 대부분 저희 그 회원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좀 긴 편인데요. 긴 편이지만 일부 이제 좀 최근에 가입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께서는 아직 호흡이 좀 짧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어떻게 1년 농사를 짓고 어떻게 그 수확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뭐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연 수익률 혹은 뭐 어떤 뭐 연 목표 뭐 이런 부분이죠. 간혹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너희들의 1년 동안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느냐, 어느 정도 나오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그죠? 우리의 어떤 이런 방법,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알겠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어떤 원칙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황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황과 오늘의 관심 종목과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에서는 시장에 어떤 우려감도 좀 있거든요, 최근에. 왜냐면 실적들이 한 40% 정도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를 거의 다 하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의 분기가 3달이잖아요. 3달. 그렇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주식의 그 수익률은 한 분기에 20%를 내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거든요. 목표이고 좀 어떤 좀 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이런 부분이고 그 대신에 이제 뭐라고 하죠? 저희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들에게 어떤 종목을 권하기도 하고, 뭐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는 상황에서는 보통 조금 수익률을 낮춥니다. 보통. 왜냐면 15% 정도에서 더 이하로 낮추는데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회사의 법인 자산의 목표도 역시 이거랑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명 한번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한 20%의 수익률을 원하지만 저희 법인 자금의 어떤 운용이라든지 그리고 회원 고객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수익률을 한 15% 정도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조금 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도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죠? 조금 더 손이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좀 과감한 트레이딩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닌 이 법인의 자금을 운용할 때와 그리고 회원들에게 이렇게 어떤 리딩을 하는 경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초보자 분들도 많고 시장을 매일 보지 않고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볼 수 없는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변동성이 작은 걸로 좀 찾아갑니다. 그래서 간혹 아주 좋은 종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업황에 A라는 업황에 한 두 종목 정도가 만약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 딱 있다. 근데 이 종목은 아주 강하고 변동성이 강한 반면에 이 종목은 좀 약하지만 서서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좀 이런 같은 부분 혹은 과거의 어떤 그 주식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약한 종목을 조금 더 약한 종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약한 종목. 그러다 보면 이 다른 대장주보다는 수익률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법인이나 어떤 회사의 분기 기대 수익률은 15%로 세팅을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이 목표를 잡은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목표인 거지 사실 이게 넘을 수도 있고 못 미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길래 너희 회사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이냐? 그러면 저희는 이게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분기에 한 15%씩 수익률을 잡고 어, 이것을 어, 4개 분기로 이렇게 4개 분기마다 15%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한 17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했다면 174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연이 끝났을 때. 근데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좀 그래요. 왜냐면 1년 중에 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장이 좋을 때를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야지만 이 목표 수익률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이 좋았을 때 평균 그 통계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좀 감안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보통 5개 업종 정도에서 이제 종목을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업종,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업종, 뭐 조선 업종, 뭐 철강 업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 그렇죠? 뭐 화장품 이렇게 한다면 여기 안에서 한 개 종목을 매수할 때도 있고요. 2개 종목을 매수할 때도 있고 너무 이렇게 고르기 힘들 때는 3개 종목 혹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3개 종목 하지만 이 A라는 업종이 반드시 가겠다라는 어떤 좀 생각이 있을 때는 좀 여러 종목을 하는데요. 보통 하나의 업종에 20%씩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한 개 종목을 매수한다면 이 한 종목이 20%를 매수하겠죠. 근데 보통 4% 비중으로 5번에 걸쳐서 20%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종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20%를 나누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8%, 뭐 8% 혹은 뭐 4% 이렇게 매수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업종에서 종목을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싫진 않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떤 확실한 업종이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강력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약한 종목들은 이익 실현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 아주 간혹 여기다가 물량을 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너무나 확실하거나 너무나 추세가 강력할 때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한 업종에 20%의 비중은 유지를 웬만하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시장이 아무리 강해도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의 업종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7대 3, 3대 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 평균이라고 하면 5개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 어떤 종목은 한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고 막 이만큼씩 올라가는데 쭉쭉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시장이 좋을 때 평균은 뭐냐면 10개 종목에서 매수하면 7개 종목이 우상향을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 5개 업종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한 3개 종목은 성공, 2개 종목은 실패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손절과 이익 이게 보상을 나누죠. 손절은 마이너스 7에서 8, 7이나 8 정도의 손절을 합니다. 마이너스 7 정도. 이것은 뭐 무조건 비중을 실은 다음에 비중을 다 실었는데 마이너스 7% 손실이 나올 정도다 이러면 무조건 손절을 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20% 정도부터는 이제 이익 실현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샀는데 이 종목이 20%가 안 가고 계속 횡보하면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종목을 교체하든지 좀 더 기다리든지. 그래서 저희의 통계를 한 분기로 본다라는 거죠. 한 분기면 3달이니까요. 3달 안에는 결과치가 좀 대부분 나오고요. 저희가 실적과 어떤 수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그리고 시장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 하나의 분기 안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거든요. 하나의 분기 안에서 20%가 올라가든 20% 이상이 올라가든 마이너스 7% 이상 빠지든 무언가 결론을 짓기 위해서 시장과 실적과 수급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수급을 안 본다면 조금 더 오래 횡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적을 안 본다면 변동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시장을 안 본다면, 만약에 시장을 안 본다면 하락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고, 이 5개 중에서 2개 하락할 게 한 3, 4개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한 60%의 수익이 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4%의 만약에 손절이 나왔다. 그럼 아주 편하게 해가지고 한 45%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5종목으로 나누면 한 9%. 이 말은 한 9% 정도를 분기의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요. 보통 한 종목이 20%까지 올라갈 때 그 시간과 마이너스 7%까지 빠질 때 이 시간의 통계를 보면 시장이 우상향하고 실적이 좋고 수급이 붙는 종목일 경우에는 플러스 20%가 매수한 이후에 20%까지 가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1, 2주 안에 올라가는 경우, 2에서 한 4주 안에 가는 경우, 그리고 4주에서 한 12주 안에까지 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통 1, 2주 안에 사자마자 20%의 수익이 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이 보통 시장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셀트리온 매수했을 때처럼 비슷한 종목이고, 일반적으로 요때가 가장 많아요. 어떤 종목이든 아주 훌륭한 종목을, 아주 훌륭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수급이 받쳐주고 시장도 우상향할 때 매수한다면 보통 이렇게 한 달에서 3달 정도 안에 한 플러스 20이 되든 마이너스 7%가 되는 통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기를 잡는 거고, 한 달 2에서 4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이건 상당히 강한 종목인 거고, 일반적인 거고, 맨 위에 건 아주 드문 경우, 거의 드문 경우,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 그래서 보통 이 위에 거는 보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잡는 거죠. 4에서 12주 정도. 그래서 4에서 12주,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사이에 운이 좋으면 일반적으로는 9% 정도의 분기 수익률이 나오고요. 조금 더 손이 빨라지면 한 15에서 20까지 정도도 분기에 수익률이 나올 때가 있고요. 시장이 강한 종목을 잘 골랐을 때 일반적인 것이고, 좀 안 좋을 때는 5% 정도, 분기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분기에 20% 수익률이 났다. 15% 수익률이 났다. 10%, 5%의 분기의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5%라고 하면 세 달 동안에 5%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 뭐 1.67% 정도 수익률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후져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분기마다 이렇게 5%씩 수익을 내면 결론은 1년이 지났을 때 한 21%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복리로 따지니까요. 1년에 20% 정도 계좌가 플러스 20% 나는 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다 계산 수치로만 말씀드려보면 46% 정도, 계좌가 1년 후에 74%, 이것은 107% 정도.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률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올 때도 많이 있고요. 이 정도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나올 때도 많고 해서 너희 평생 투자 파트너의 목표는 뭐냐, 수익률을 1년에 얼마 정도 되냐라고 하면 이야기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잘할 때 거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못할 때 거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뭐 요 언저리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 한다.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익률은 대신에 1년에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내려고 목표를 합니다. 라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요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해야지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큰 욕심을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 1월 지금 29일, 그쵸? 29일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영업일이 남았고, 근데 저희 지금 1월 달에 들어와서의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제약 쪽이 있고, 화학 쪽이 있고, 정부 정책 관련한 쪽, 경기 민감주 쪽,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 종목들을 전체 다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보니까 한 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좌의 평균 수익은.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1년에 3분기에 1, 2, 3월 달에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을 만약에 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1월 달인데 8.7% 정도의 수익이 나오긴 했는데요. 아주 잘 나왔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워렌 버핏도 아니고 조지 소로스도 아닌데 1년에 30% 이상씩 수익을 내는 것은 저희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비정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수익이 잘 나올 때도 많지만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보고, 1년에 뭐 20%, 뭐 25%, 30%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정말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분께서도 어떤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좀 좋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주식할 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월 달이라는 것이고, 1월 달에 8.7%를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아직 3월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남았고, 이 3월 동안에 계좌가 5에서 10% 정도만 수익이 났다면 아주 잘한다라고 보는 게 어떤가라는 것이고, 지금 뭐 비슷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을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쵸? 근데 수익을 낼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역시 좋습니다. 좋지만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것과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이익을 보존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보존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분기에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1년 후에 크리스마스 정도 때는 계좌가 한 46% 정도 플러스 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원들의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평균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한 2억 정도를 만약에 주식에다가 넣었다면 한 3억 정도 가까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속물처럼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아마 저보다 더 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오랜 시간 주식을 하면서 항상 좀 조심하자, 경계하자, 안전하게 하자 이걸 항상 다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만족하는 선은 20% 분기에 15% 10%가 아니고 사실 제가 가장 만족하고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는 5% 정도 분기에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1년에 한 21% 정도 계좌 수익이 났을 때가 어, 아, 그래도 고생했다,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1년 정도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계속 변동성을 조여가면서 계좌를 플러스 시키는 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 그래서 아마 저희에게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1년에 몇 프로씩 수익을 내봤느냐 이것을 매년 해가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20%씩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느냐 계좌를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가끔 1년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큰 수익이 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엉망이면 계좌가 플러스 안 나거든요. 그것을 그 다음 해에도 낼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좌를 1년 후에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전에 보통, 어,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전에 계좌가 한 20% 혹은 뭐 4, 50% 이렇게 수익이 났다면 됐다 이겁니다. 한 종목은 빠지든 말든 한 종목이 아주 많이 가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가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업종을 이렇게 한 5 정도 업종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한 종목을 좀 오랫동안 더 끌고 가는 것도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 업종을 조금 더 비중을 실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변동성을 맞추고 통계를 맞춰서 계좌를 수익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좀 이야기가 좀 길었긴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계좌를 플러스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면 5개의 업종이 있다면 손실과 이익 실현을 가장 중요합니다. 위로 플러스 20% 정도 이상 나올 때 내가 종목이 마이너스 7%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손절이 났을 때 기다리지 말고 자릅니다. 그리고 플러스 20% 정도가 나면 이 종목이 100% 200%더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익을 보전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종목을 100% 내서 아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주 기분 좋게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결론은 계좌를 플러스 내기 위해서 이익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더 올라갈 거지만 손절을 탁 걸면서 따라가면서 조금 수익을 좀 따라가는 트레일링 스탑을 좀 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제가 지금 약기운이 좀 돌아서 말이 좀 어버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거기서 가장 핵심은 손절을 하는 거 그리고 업종의 비율을 정확하게 한 20%씩 맞추는 거 20%씩 맞추고 그 다음에 상승 21% 하락 마이너스 7% 그러니까 1대 3 정도의 비율로 이익 보상과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시장의 대장 업종을 매수하는 거 더 큰 거는 시장이 상승할 때 매수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제가 몇 분에게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시장이
매수를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면 플러스가 되는지 상승을 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 대한 확률은 50대 50이다. 알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ROE를 자꾸 보고 EPS를 보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어 이렇게 강한 종목 실적이 이거를 보는 거는 실적이 아주 강한 종목을 보는 건데요.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3개월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의 어떤 목표는 아까 20에서 5%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쵸? 했지만 아이고 10이죠. 했지만 요 언저리면 아주 행복한 거고 그쵸? 분기에 한 12, 3% 혹은 15% 정도까지만 올라올 수 있다면 거의 최상으로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5% 정도 분기에 5% 정도를 수익을 냈다면 이거 역시도 잘했다라는 것이고 이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엔 분기에 계좌가 그건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수익이 계좌가 많이 날 때 보통 지수가 꼭지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분기에서 요 정도의 수익이 날 때 바닥에서 슬슬슬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는데 자꾸 손절이 걸릴 경우에는 지수가 횡보하다가 올라가거나 요런 모습이 있을 때 요런 자리에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자꾸만 손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할 때 시장이 이상하면 종목이 나가 떨어진다든지 매수를 했는데 쭉쭉 간다면 기분이 한참 좋지만 사실 그게 꼭지에 근접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일정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을 보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96년도부터 주식을 해서 지금 2018년도가 되었는데요. 지나고 나보니 크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하자. 이것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얘기했듯이 변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동이 이렇게 큰 어떤 이런 것보다 변동이 작아도 좀 이렇게 가는 주식들을 보유하고 싶어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자산을 분산하고 채권도 넣고 펀드도 넣고 그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에도 넣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단 요것을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지금 신고가가 쭉쭉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쪽이 지금 일간 차트, 월간 차트, 주간 차트인데요. 시장이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신고가. 잠시만. 제가 신고가가 나오는 이 기쁜 날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이 조금 뭔가 너무 강하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런 말씀 드렸었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 추위가 극에 달한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극에 달할 때 바닥일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서 아마 추위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락이 강해서 하락의 끝이 아주 강하면 이것이 바닥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승이 아주 강해서 그 강함이 아주 하늘을 치솟을 때 이것이 이제 천정일 때가 많죠. 천정일 때가. 지금 천정을 논하자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할 때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경계를
어떤 무언가를 풀면 안 된다는 거고, 항상 그래도 아무리 신고가여도 항상 의심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17년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40% 정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을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어요. 하회. 근데 일부 대형주들은 좀 견조한 좀 모습을 보이긴 하나, 그래도 예상치가 좀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인데, 보통 4분기 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4분기 때 좀 털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4분기의 실적보다는 사실 1분기, 17년도가 있고, 앞으로, 18년도가 있다면 18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때의 실적을 보고 주식은 가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1, 2, 3, 4분기가 이때가 가장 강하고 이때는 사실 또 많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이 거의 실적 좋은 부분을 많이 다 흡수한 것이 아닌가. 이번 연도에 상반기 실적을 많이 끌어오아서 상승 중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주식은 실적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흔히 6개월 먼저 앞선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종합주가 지수는 경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고가가 좋지만 의미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의미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일단은 코스피를 먼저 보면, 코스피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요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요때 분산이 나왔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근데 돌파를 했죠. 코스피가. 그리고 요때 위에를 뚫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 그것을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아주 기분 좋게 갭으로 빵 하고 올라왔거든요. 이만큼의 갭이 떴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의 그 리포트들이 지금 상당히 어, 어중간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신고가가 나오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 리포트들만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신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리포트들,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보고서들은 좀 보는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다 칭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갭으로 뜬 이 자리 있죠. 오늘 이 밑에 갭 자리, 붕 공간이 나와 있는 이 자리를 주가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를 어떻게 버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매수했었던 경동 나비엔 종목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종목으로 봤을 때 요렇게 갭으로 탕 뛰고 나서 이 갭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준다면 시간이 걸리고 굴곡이 있겠지만 꽤 큰 상승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 갭자리를 메꾸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락앤락이라는 종목 그걸 보면 요때를 보면 알아요. 요때 그 전고점들을 이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한 번에 여기까지 갭으로 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왔거든요. 이 갭으로 뛰는 자리들을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코스피에서 오늘 나왔거든요. 상당히 강한 이 앞전에 이런 매물대들을 한 번에 뛰어넘는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갭이 메꿔지느냐 안 메꿔지느냐를 보면서 이제부터 이 위에서부터 분산을 다시 카운트하면서 갭을 메꿔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종목이 주도주가 아닌지, 왜냐면 신고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들을 한번 쭉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업종들. 이것을 그러니까 사실 오늘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어떤 기사들이라든지 너무 획일적으로 신고가만 너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신고가인 거를 얘기하면서 한참 올라와 있는 주식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더존 비주원, 더존 비주원 같은 경우에는 40% 실적 발표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거의 유일하게 아주 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을 지금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그죠? 잘 보시죠? 벌써 이 전고점들을 강하게 돌파해서 벌써 이만큼 온 종목을 여기서 추천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대장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로서 이제 클라우드 쪽의 대장주로서 더존 비지온이다. 이런 쪽을 방송에서 자꾸 얘기하면 이 고점에서 자꾸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추세를 있는 그대로 한번 그냥 어떤 사견 없이 한번 봐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이제 오른쪽에 놓고, 일간 차트로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일간 차트로 조금 더, 요 정도로 해서 볼게요. 일단 다우 먼저 한번 봐볼게요. 다우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죠. 무섭도록 쉬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보통 지금 11일 이평선을 건들질 않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아주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강한 것은 좀 겁난다. 오히려 겁난다. 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지금 이것이 주간 차트인데요. 어, 주간 차트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실리고 있어요. 다우, 그리고 나스닥. 그죠? 거래량을 좀 볼게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금 상당히 강하죠. 주간 차트입니다. 필라델피아.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해외 지수도 한번 볼까요? 뭐 독일이라든지 독일의 닥스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거의 다 지금 우상향 추세예요. 호주라든지 캐나다, 러시아, 니케이, 일본, 대만 가건 지수, 항생 지수, 홍콩 H 지수, 상해 종합 다 강하죠. 그다음에 인도도 강하죠. 브라질 강하죠. 남아공. 아이고 이건 좀 뭔가 좀 안 움직이는데 시장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지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의 코스피 지수 지금 강하죠. 코스닥 지수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그러니까 어떤 미래의 무언가를 상상하지 않고 말씀드려보면 일단 추세는 아주 강한 상승 추세이다 라고 일단 보면 되고, 그러면 어느 업종이 좀 잘 나가느냐 한번 봐야겠죠. 관심 종목으로 해가지고 주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저는 보통 ETF도 많이 보거든요. 업종을 볼 때. 일단은 코덱스 200. 코덱스 200은 코스피 지수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약한 모습이죠. 거래량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을 거고. 코스닥 150. 오늘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막판에 좀 들어 올리면서 코스닥 150이 좀 힘을 냈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달랐는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보면 화학 아주 강합니다. 화학 종목들. 화학 종목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한번 순서대로 보죠. 그냥
방송통신도 우상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빨간색 위에 있으면 그냥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강 다 우상향, 바이오는 많이 떠 있죠. 화장품도 우상향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은행 우상향, 반도체만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와 준. 그러니까 오늘도 삼성전자가 한 0.87 정도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안 빠져주니까, 그리고 코스피 내에 다른 업종들이 반등을 해주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금융, 증권 강하죠, 당연히. 기계장비도 일단은 하락폭을 다 만회해버리는, 한 달 만에, 그쵸? 강한 겁니다. 최근에 아주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쵸? 중공은 마찬가지일 거고, 건설이 최근에 의미 있게 많이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운송도 꽤 많이 올라온, 여행 레저, 미디어 컨텐츠 강하죠. 보험이 이제 또 시작하고 있는, 이제 만들어져서 종목이 조금 돌아 나가려고 하는 자동차가 가장 현재 약한 모습이죠. 바닥에 있는. 그렇죠. 경기 소비재 또 괜찮죠. 생활 필수품도 괜찮죠. 산업재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밑에서 헬스케어도 아주 강하죠. 그렇죠? 한류, 하드웨어, 이게 보면 다 강해요. 지금 현재 다 강하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점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내 종목이 실적이 강하고 수급도 붙고 2018년도에 1분기, 2분기까지도 좋다면, 실적이 수급도 좋은데, 그렇다면 조금 느리거나 빠르게 가거나 기다리는 겁니다. 신고가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 그래서 플러스가 한 20% 이상의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경계하면서 따라가는 거겠죠. 손절을 걸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손절을 또 걸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다 손절을 걸어놓고, 또 올라가면 또 걸어놓고, 그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손절은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불안함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적이 하향하고 있을 거, 그리고 2017년도가 실적의 피크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수출보다는 최근에 수입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교역량이 여러 가지 어떤 펀더멘털상 불안한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업이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건설도 역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에 조금 더 호재들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1월 말에 보면 또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죠. 연준의 옐런이 마지막 연설을 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튼 2월 달에, 2월 정도에는 어떤 변곡점이 좀 올 수도 있겠다. 혹은, 그쵸,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1분기 때 예를 들어서 8.7 정도가 아마 평균적인 회원들의 수익률일 텐데요. 더 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더 아래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위아래 편차는 좀 있을 거예요. 대충 뭐 8% 정도라고 본다면 2분기에 변곡점이 나오는지를 자세히 봐야 된다. 지수의 분산을 매일 카운트해야 되고, 해외 지수 역시 카운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장 좋아할 때가 꼭질 때가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쵸, 일부 안 좋은 업종에 있는 분들 빼고는요,
웬만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수익권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도 수익, 기관도 수익, 개인도 수익, 이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 하나는 망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조금씩 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신고가인데 이렇게 초치는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됐고, 어, 오늘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몇 개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4만 원대를 좀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로 보면 500 정도. 주간으로 봐야겠네요. 잘 안 보이네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이 4만 원대를 지금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으로 좀 보입니다. 4만 원 돌파 시 매수 관점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고, KH바텍 역시도 지금 전고점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쵸? 아마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현재 모습에서. 아마 돌파가 예상이 되고, 실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회사들은 실적이 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뭐 KH바텍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적을 한번 연간으로 해서 보면 2018년도에 ROE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일간 차트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지만 이 자리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원하게 전고점들을 뚫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한 20% 정도 수익을 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섭게 내는 것보다. KH바텍 지금 자리가 참 괜찮은 멋진 자리로 좀 보이고, KH바텍은 좀 요 언저리에서 한번 소개는 해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여기 요 자리를. 그러면서 변동은 꽤 보이고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기가 좀 거래량을 실으면서 조금 이렇게 받쳐주는데요.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윗자리 제가 체크해 놓은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기분 좋게 일단 돌파해야 됩니다. 자, 돌파한다면 이렇게 예상을 해보죠. 이 자리를 돌파하고 눌리고 다시 갈 때 한 번에 추가 매수는 더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일단은 이 박스 상단을 아직 오지 않아서 아직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오늘 좀 몇 개 좋은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KCC는 뭐 실적은 안 보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한번 생각나는데요. 삼성물산을 저희가 한번 매수하고 바로 이익 실현한 매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 당시에 이 전고점을 전 돌파한다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전고점 돌파 못해서 바로 매도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한 4%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한참을 빠지더니 이제 다시 회복 중에 있어요. 오늘 아주 강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삼성물산은 사실 상승을 할 거예요. 아마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삼성전자가 좀만 더 가준다면 삼성물산은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GS건설도 좀 의미있게 좀 자리가 나왔고, 아마 전고점 한 34,800원 정도까지는, 그쵸, 한번 테스트하러 가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31,500원이니까 뭐 한 15% 20% 정도 상방이 열려 있다 정도. 그리고 이쪽 건설에 포함되어 있는, 그죠, ETF, 건설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대장주라고 하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매수를 못했어요. 이것은 이제 놓쳤습니다. 놓치고 나서는 이것을 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뭐 플랜트 쪽의 어떤 대장 지표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때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을 또 놓쳤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 이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도 놓치고, 왜냐면 비중이 꽉 차 있거나 시장이 약세였거나 이런 때가 좀 있어서 놓쳤고, 근데 이것이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건설업 쪽을 좀 의미 있게 좀 보자라는 거. 이것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국 SNC. 동국 SNC는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국 SNC가 상당히 아주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예요. 동국 SNC. 제가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에 항상 이렇게 좀 넣긴 하는데요. 저는 그쵸. 동국 SNC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국 SNC의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 동국 SNC의 주간 차트 상으로 실적은 뭐 너무 좋아지니까요.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들어진다면, 검은색 선이 40주 이평선, 즉 200일 이평선이고요. 지금 그 빨간색은 50일 이평선입니다. 50일 이평선, 즉 10주 이평선이 되고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따라가던 게 요 자리가 저는 매수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면 뭐 따라가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것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매수할 때는 확실히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지 보세요.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죠. 그때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돌아왔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아갈 때 매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제가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라고 했던 거. 금호타이어. 이것도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매수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때 요 자리였죠.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기다리자라고 했었고. 근데 제가 그거 방송에서 이야기한 요 정도 때 매수해서 급락을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행히 그 자리만큼 회복은 했지만 아마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 있죠.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빨간색 선이 올라탔을 때, 그리고 주가가 한 번 올라가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매수해도 됩니다. 다시 재뚫을 때 여기서 이 정도 와도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내거든요. 그렇죠? 한 요 정도면 한 8주에서 한 12주 정도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걸 주간 차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를 잘 보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샘까지만 얘기하고 차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샘은 어때요? 한샘도 아직은 아니죠. 한샘이 주간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빨간색 1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매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 자리니까 앞으로 뭐 한두 달 더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은. 그렇죠? 관심 있게 한두 달 전부터 째려보고 있자라는 거예요. 매수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한샘도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동국 SNC도 아직 아니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요게 이렇게 꺾어져 올라갈 때 요 언저리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준비하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몇 개 더 차트를 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언제였나요?
여기가 요렇게 이제 들기 시작했고요. 이 빨간색 선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요 자리. 그쵸? 그리고 또 해보면 GS건설. 아이고. GS건설. GS건설도 이제 눈에 좀 익어질 것 같아요. 검은색 선이 이렇게 왔을 때 빨간색 선이 봐보세요.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매수. 이 전고점도를 다 돌파할 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다려 보자라는 의미예요. 기다려 보자. 그쵸? 삼성물산은 아직 좀 멀었습니다. 볼게요. 삼성물산은 그쵸?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왔던 애가 이렇게 갈 때 전고점을 뚫는 이 자리에서 매수해도 된다는 겁니다. 진짜 갈 주식은. 그래서 요 가격대 이렇게 갈 때 그때 또 괜찮다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약기운에 해롱해롱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KCC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제일 잘 잡혔어요. 검은색이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갈 때 주가가 뒤따라 오면서 눌리고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삼성 KCC 같은 경우가 가장 저는 좀 자리가 이뻐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젠도 한번 볼까요? 이런 의미로. 시젠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모양이 생기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검은색 선이 확 아주 강하게 올라갈 것 같고, 빨간색 선이 살짝 눌리고 이렇게 그냥 갈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 주가가 이렇게 눌렸다가 가기를 좀 기다리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눌렸다가 좀 가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종목에 대한 개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신고가이다 보니 이것저것 뭐 마구자구 산다거나 내 종목을 팔고서 저거를 산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 종목이 좋다면 그냥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내 종목이 좋다라는 의미는 적어도 뭐 한 주간 차트에서 1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일간 차트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내 종목이 놓여 있으면 그냥 조금 두고 가보시죠. 두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아스트라는 종목을 좀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아스트란 종목 어때요?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빨간색 선은 거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왔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간다면 종목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겠죠. 내비두는 겁니다. 길게 뭐 한 분기 나의 수익률의 목표가 한 분기에 계좌가 한 10% 정도를 원한다라는 사람들은 내비두고 가는 거고요. 나는 한 개 분기에 한 100% 정도 수익을 낼 거야 이러면 빨리 팔고 다른 거 빨리 사고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아스트 같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는 거죠. 일단 홀딩.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여쭤보시는 분도 많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직 주간 차트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일간 차트로 보면 저는 아직 오늘의 어떤 약간 갭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며칠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대장주가 한 방에 가진 않거든요, 보통.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늘 하락에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정말 단타쟁이입니다. 단타쟁이. 단타쟁이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단타. 단타가 뭐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맞진 않지만 어, 아주 치열하고 바쁘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단타쟁이들. 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통 본인은 단타인데 물어보면 자기는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거 매도할까요? 라고 이거 매도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한다면 단타의 성향이 강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렇게도 하죠.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14캔들 정도, 14캔들이면 한 3주 정도 온 거잖아요. 그죠? 맞죠? 3주.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이든 뭐든 간에 한 7주 정도, 한 주에 5일이니까 한 35일 정도, 35일이면 약 한 달하고도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만약에 11일 평선을 약 한 7주 정도로 계속 위에서 놀고 있었다면 그거는 이 11일 평선이 매도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11일 평선이 늘 뭐 한 2, 3주 만에 자꾸 깨는 종목들은 11일 평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뭐 한 5일 정도에서 한 50일 정도 조금 더 긴 이평선을 매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라젠 한번 볼까요? 아이고, 너무 크네요. 신라젠처럼 이렇게 보면 한번 여기서 매수가 딱 나오고 나서 11이평선을 쭉 타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11이평선을 매도로 하면 돼요, 기준을.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한 3, 4주 만에 11이평선을 깨면 이것은 저희는 요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더 기다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매도 아니고요. 아직 짧기 때문에 11이평선에 길들여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했다면 이 51이평선을 깨지 않는 이상 보유, 안 깼으니까 보유, 쭉 가는데 11이평선으로 한 꽤 오랜 시간 갔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가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까지 한 58일 정도. 그러니까 한 3달 가까이를 11이평선을 타고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11이평선이 확실히 매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11이평선에 길들여진 수급들이 11이평선을 깼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매도. 다시 51이평선을 회복할 때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오늘 매수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희 입장은 매도 아니에요. 저희 입장은 아직 뭐 아무것도 시작도 안 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매도 이야기 하는 건 좀 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고, 아스트 역시도 마찬가지죠. 일봉으로 봐볼게요. 아스트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첫 돌파를 했고, 이제 뭐 며칠인가요? 이거 한 14일 정도 됐네요. 그죠? 2주 좀 넘게 정도 이제 11이평선을 타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깨면 51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안 깨고 계속 가면 일단 11이평선을 좀 지켜보는 겁니다. 그죠? 매일매일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거든요.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못 팝니다. 그쵸? 하고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무슨 내용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시장을 한번 오늘 방송 정리를 하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아이고 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아이고 1번, 우리의 원칙은 한 개 분기에 목표는 5에서 10%만 수익을 내도 매우 만족할 수 있다가 목표입니다. 더 잘 나오면 더 좋은 거겠죠. 하지만 분기 수익률을 이렇게 잡아도 한 분기에 5% 수익이 나면 1년 동안의 계좌는 21%가 수익이 나고요. 10%만 분기에 수익이 나도 1년 후에는 46%가 수익이 나는 아주 큰 수익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1월이 마무리되고 있다. 앞으로 2018년도는 11개월이 남았다. 근데 벌써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연도가 뭐 30년 만에 오는 강세장이라는데, 혹은 하반기에는 시장이 약하다던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어떡합니까? 나중에 알 수 없는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추세를 받아들여서 따라가 보는 거, 그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이 좋을 때 실적이 좋은 회사를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한다면 보통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과 손실의 비율을 반드시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업종에 20% 이상씩 비중을 두지 말자. 그래서 20% 이상의 미만의 비중을 실은 종목 5업종을 내 포트폴리오 100%로 가져가자. 그래서 100%까지는 다 안 채워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비중을 나누자라는 거고요, 업종을.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신고가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만 보지 마시고 미국 시장, 특히 다우, 나스닥, 뭐 S&P 500 정도,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의 분산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코스피의 갭이 메꿔지는지 메꿔지지 않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모든 업종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지 말고 내 종목이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다면 그냥 있으십시오. 순환매 되는 장세에서 돌아다니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뭐 시젠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KH바텍,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오늘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이 될 것 같다라는 사실 이건 좀 오래된 뉴스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좀 다시 가는지, 그러니까 바이오가 다시 가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삼성전자를 다시 보자. 이것이 가는지, 이것이 가면 시장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얘도 가고 내수주들도 순환매로 간다면 상당히 강할 거라는 거. 그리고 건설 업종에서는 KCC 좋다. 뭐 삼성물산, GS건설 이런 것들도 좋고, 하지만 일단은 KCC가 가장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쪽에 대장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표로 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서 째려봐야 될 종목들은 동국 SNC, 그리고 GS건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은 째려보셔도 좋고, 한샘 역시도 좋습니다. 한샘도 째려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보험업종 역시도 종목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보험업종도 째려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정신없이 좀 방송을 해서 저도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회원께서는 어, 제가 장중에는 9시부터 8시 정도부터 한 3시 반까지는 제가 핸드폰도 거의 안 보거든요. 안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는 못 받을 거고 관리자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고요. 혹은 급한 거는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문자는 확인해서 꼭 답장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건 회사에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